라는 용어를 많이 써왔었죠. 그리고 이 침체가 지나서 우리는 확장 국면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동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보내게 되는 그 시기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쓰는 용어 중에 리플레이션 구간이다라는 구간을 정의를 내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 회복 구간에 들어간다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침체의 폭이 컸었던 만큼 리플레이션도 강하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구간이 지금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보내왔었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구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헛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다,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 경기가 어찌 될지 잘 모르겠다, 이 상황 등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구간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리플레이션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그냥 빠져나오는 것이 안전한 것 같아, 그냥 투자를 중단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중장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은 21년도만큼 강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지속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채권을 사모으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위험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야, 이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이라는 것에 대한 속성은 어떤가요? 가둬두려고 하면은 빠져나가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면 도망치는 것이 돈의 속성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혼란스러운 구간에 우리가 통과를 하게 될 때 돈의 이동이 조금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국내 증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돈의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축되고 조금 경계감이 더 커진 이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렇지 않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 금융시장에 금융자산이라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금융자산을 우리가 크게 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비중이 많은 시장과 그리고 비중이 그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나라 전 세계의 금융자산을 둘로 한번 나눠보자. 뭐 대체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그냥 금융자산만으로 나눠보자 생각하면, 발행 총액 기준으로 한 채권에 대한 투자가 있고, 그리고 주식에 대한 투자가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 동그라미의 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 하지만 금융자산의 대부분, 만약에 중앙은행과 정부가 돈을 찍어서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찍는 동시에 바로 이 채권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채권이라는 돈은 갑자기 경기 주기가 바뀌고 통화정책 기조가 바뀐다라고 해서 갑자기 캐시로 바꾸는 것이 구조적으로 힘들어요. 계속 갖고 갈 돈은 계속 내가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그냥 갖고 가는 자본이 있고,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알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역이나 나라를 옮겨가면서 돈을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캐리 자금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주식과 채권을 오가는 데 있어서 공통분모로 사용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돈들이 주식과 채권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선진국 이들 양쪽 사이에 이동이 활발한 것과 또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선진시장과 신흥, 상품,
대체 이거 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메인을 여전히 선진 시장 쪽에다가 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그 지금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는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 돈의 속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적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 상황은 상황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부분의 변화가 언제 진정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바로 돈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부분이 지금 21년도 상반기에 이런 식으로 강하다가 이제는 물가도 꺾일 거야 생각을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꺾였다가 만약에 물가가 당분간은 높은 수준이 유지될 거야 라고 시장에서 만약에 의미를 받게 되면은 이 채권에 대한 투자 판단이 올해 4분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야, 지금은 채권을 투자하는 게 조금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단기 채권 중심으로만 우리 투자를 하자. 그 분위기가 유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달러화가 강세 방향을 조금 포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렇게 만들어야만 요 주식이다라는 우리가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맞물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이런 식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 공식이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로 자리가 잡게 되면은 주식을 지탱하는 것은 뭔가? 자꾸 걱정들 하시는 거는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니까는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부분만 자꾸 걱정하시는데, 이렇게 이 물가가 고물가 물가 인플레이션 상황이 유지가 된다는 뜻은 주식의 가격과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의 속성이 당분간 계속돼야 할 거고, 이거를 검증하는데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주영 과장님이 잠시 저희 HTS를 봐주는 동안에 제가 저희 데일리 마켓 모니터를 가지고 오늘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HTS 좀 잠깐 봐주세요. 지금 아까 통신이 끊겼다라고 아까 저희가 떠서 그 부분 잠깐 봐주는 동안 이제 저는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